우진이 병원을 말없이 퇴원한 것 때문에 은호를 잔뜩 협박하고 떠난 고성이. 그 고성이를 택시로 쫓아온 은호. 그날 밤 박진석 저택대문 앞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부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은호 후배가 왜 어머니하고? 아, 둘이 아는 사이였구나? 아, 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성재가 확신에 차서 눈을 부릅뜹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화려한 날들 40회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41회부터는 고성이에게 위기가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 예상 전개 스토리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박성재의 질문에 지은호는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고성이도 이제 끝이다. 당황하여 뭐라 변명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성재의 의문에 대한 확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우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고성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상황. 고성이에게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내가 잘 아는 박성재 부사장이라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박성재에게 내 생모라고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면 끝이고 대답을 안 해도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우는 아주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 계세요. 저는 이분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단호한 은호의 말에 성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로는 이미 답을 받은 얼굴이었거든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호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유라는 사망 신고까지 하셨더군요. 고성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건 들켰다가 아니라 아차 하는 표정이었어요. 은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는데요. 무슨 근거로 사망 신고까지 하셨어요? 고성이의 입술이 마릅니다. 변명을 꺼내려는데 은호가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남편분이 어디까지 알아요? 은호는 박성재 부사장이 어머니라고 부른 것을 듣고 고성이에게도 가족들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성이가 버린 딸, 우진이 간이식 수술 등 박영나 외엔 모른다는 것도 짐작했습니다. 은호의 말에 고성이가 완전히 굳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은호가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고성이도 알아차린 거죠. 고성이는 급하게 자세를 낮춥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부터 끌려는 사람답게요. 그때 일이 좀 있었어. 그런데 은호야,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내일 내가 다 이야기할게. 지금 너무 늦었잖니. 하루만 시간을 줘. 내가 내일 다 이야기해 줄게. 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받아칩니다. 내일 말 바꾸시면 저는 제가 가진 걸로 움직이겠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끄덕임이 사과가 아니라 계산처럼 보입니다. 은호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그날 밤 성재는 방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은호 후배의 생모라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확신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재야, 잠깐 들어갈게.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얼굴이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말을 길게 잡습니다. 길게 말할수록 성재의 결정을 늦출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전 일은 오해야. 내가 내일 전부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혼란스럽고 감정이 좀 격해져 있잖니. 성재는 조용히 고성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묻습니다. 오해라면 왜 은호 후배가 저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고성이가 잠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자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내일 지은호 씨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성재 너에게도. 그 순간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손으로 잡습니다. 고성이가 문을 가로막고 섭니다. 내일 여기서 들으면 되잖니. 고성이가 표정을 바꿉니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간절하게요. 성재야,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 이 집이 지금 흔들리면 우리 다 같이 무너져. 성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이에겐 더 무섭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유해였으니까요. 성재는 짧게 못을 박습니다. 내일 다 말씀하십시오. 고성이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성재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였던 사람 맞나 싶게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일만 넘기면 된다. 하지만 은호가 꺼낸 건 증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유라 사망. 시신도 없는 사망 신고. 고성이는 휴대폰을 쥐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춥니다. 지금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박진석에게 닿습니다. 고성이는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첫째, 성재를 아버지에게 못 가게 막는다. 둘째, 은호가 가진 서류의 원본과 출처를 확인한다. 셋째, 박진석이 의심하기 전에 설명이 아니라 각본을 만든다. 그리고 고성이는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 너희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고 경고였고 무엇보다 시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미 진실을 확신해버린 성재. 사망 신고 서류로 전면전을 선언한 은호. 그리고 내일 아침을 버티기 위해 밤새 각본을 짜는 고성이. 성재는 밤에 거의 못 잤습니다. 지난밤 새어머니와 은호 후배를 목격하고 확신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은호 후배를 버렸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나 간을 요구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진이는 은호 후배에게 오빠라는 것. 머릿속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박진석 저택 거실은 더 차가웠고요. 성재가 거실로 내려오자 고성이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준비한 손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빨랐고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거실에서 성재를 막아섭니다. 고성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지금은 내가 나서면 안 돼. 고성이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쉬더니 낮게 시작합니다. 어제 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성재는 고개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눈빛은 이미 정리돼 있어요. 왜요? 제가 모른 척하면 끝나요? 어머니, 저한테 말하지 마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부터 말씀하셔야죠. 고성이의 입술이 잠깐 굳습니다. 그러다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고성이는 울컥한 척 그러나 더 빠르게 계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는 순간 이 집은 끝이야. 너도 다칠 거고. 내가 다 얘기할게. 성재는 한 박자 멈추고 아주 조용히 받아칩니다. 제가 다쳐도 진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끝나는 건 어머니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집입니까? 고성이가 눈을 치켜뜹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부탁처럼 들리다가도 협박처럼 튀어나옵니다.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내 아버지 성격 너도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그땐 누구도 못 말려. 성재가 짧게 웃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기가 막혀서 새는 숨이었습니다. 모가지가 댕강이라뇨. 그 말이 지금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인 거 아세요? 고성이는 더 다급해집니다. 감정을 눌러 합리로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성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버지 건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지금 우진이도 그렇고 지금 이 타이밍에 터지면 다 무너져. 성재가 단호하게 끊습니다. 우진이 얘기는 어머니가 꺼내실 자격 없습니다. 고성이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더 노골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살려고 한 거야.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도 영나도 우진이도 같이 흔들려.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무너질까 걱정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이가 성재의 손목 쪽으로 손을 뻗다가 멈춥니다. 잡는 순간 성재는 더 빨리 멀어질 걸 알거든요. 하루만, 딱 하루만 나한테 줘. 내가 직접 아버지한테 말할게. 성재는 잠깐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허락처럼 들렸는지 고성이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안도감이 스치죠.
그런데 성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고성이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든 말해. 성재는 한 글자씩 박듯이 말합니다. 지은호 씨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안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말로만 다 얘기할게. 그건 이제 못 믿습니다. 고성이 얼굴이 굳습니다. 너 나 못 믿는 거야? 성재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저한테 믿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더 낮게 거의 협박처럼 덧붙여요. 성재야, 내가 먼저 말하면 아버지가 보게 될 꼴 너도 감당 못해. 너 지금 이 집안에서 내 편이 누가 될 것 같아? 아버지 편 들면 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니?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가기 전에 아주 낮게 한마디만 남깁니다. 저는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고를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립니다. 이 집안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성재가 나간 뒤 고성이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내뱉습니다. 하필 내가 그 애랑 엮이냐?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순서를 정합니다. 성재 입을 막는 건 하루가 한계다. 지은호가 가진 서류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성이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이 집이 오늘부터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요. 성재는 곧장 은호에게 연락합니다. 늦지 않게 하지만 감정 없이. 은호 후배, 잠깐 봐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습니다. 성재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순간부터 은호 후배는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겠네요. 은호는 짧게 고개를 젓습니다. 부사장님 잘못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숨길 생각이 없어요. 성재는 확인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은호 후배가 어제 어머니에게 왔던 이유. 그게 단순한 감정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은호 후배 손에 무언가 증거들이 있죠?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말합니다. 네. 저는 제 과거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도요. 성재는 더 깊게 캐묻지 않습니다. 대신 결론만 잡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면 새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혁이에겐 제가 얘기할게요. 지혁은 성재 연락을 받고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딱 한마디 묻습니다. 확실해? 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실해.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을 거야. 증거 없이는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없어. 은호는 내가 지킬게. 성재 너는 집안에서 움직여.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영란은 곧장 작업실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달라진 건 도망만 친 게 아니라 증언할 사람을 고른 것이에요. 영란은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성재를 불렀습니다. 집 밖에서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영라에게는 이미 선 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부른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성재는 영라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한 흔적이 있는데 그 아래로 밤새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핏기 없는 얼굴이 보였거든요. 성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라야, 너 어디 있던 거야? 영라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딱 한마디부터 꺼냈어요. 오빠 나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 영라의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성재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부터 들어가면 영라는 더 얼어붙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영란은 그 질문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둘 다. 근데 오빠 아빠는 무서운 방식이 뻔해. 화내고 끌고 가고 막아버리고. 근데 엄마는 웃으면서도 사람이 숨막히고 무서워. 성재는 그 말에서 영라가 단순 반항이 아니라 통제에서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영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 엄마 무너뜨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나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버렸잖아. 그 순간부터 내가 집에 있으면 나도 같이 가라앉는 기분이야. 성재는 그제야 영나가 가진 정보가 뭔지 감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걸 폭로로 쓰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안전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려는 거였죠. 성재는 영나를 다그치지 않고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한국에 있어. 간이식 수술을 했고 간을 떼어준 사람은 쌍둥이 여동생이래. 우진 오빠가 쌍둥이였대. 여기까지는 지난밤 성재가 이미 퍼즐을 맞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여동생이 우진 오빠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대. 이름은 지은호. 성재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성재가 이미 알고 있었고 퍼즐 맞춘 사실을 영나를 통해서 들으니 그동안 왜 전혀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아?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오빠 일을 내가 안다는 것은 알고 계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아빠 알면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난다고.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나도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지은호 언니를 내가 만난 것은 모를 거야. 성재는 한 박자 쉬고 영나에게 선을 그어줍니다. 영나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죄책감 갖지 않게요. 영나야, 내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준 것은 잘한 거야. 너는 잘못 없어. 그 말에 영나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뱉습니다. 그리고 영나는 마치 마음속에 숨겨두던 말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나 지은호 언니한테는 아빠한텐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했어. 언니가 나한테 웹툰 하는 거 못하게 하는 부모는 제대로 부모가 아니다라고 말해줬거든. 성재는 그 말에서 영나가 얼마나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엄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라는 것도요. 그래서 성재는 결론을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잡습니다. 좋아. 그 약속은 지켜.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일이 커져. 대신 나한테는 딱 3가지만 말해줘. 영나가 성재를 봅니다. 성재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말합니다. 첫째, 어머니가 숨기는 게 사람이고 돈이고 기록이야. 둘째, 그걸 어머니는 어디에 숨겨. 셋째,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지키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영나는 대답을 빨리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진짜였어요. 그리고 영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숨기는 건 기록이야. 엄마 금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나. 그리고 지은호 언니. 우진 오빠도 죄 없잖아. 그 순간 성재는 확신합니다. 이 집은 감정 싸움으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니고 증거 싸움으로 가야 한다는 걸요. 성재는 영나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말합니다. 너 오늘은 절대 혼자 있지 마. 아버지가 널 끌고 가면 너는 또 말로 지는 사람이 돼. 난 내가 지는 꼴 못 봐. 영나가 눈을 깜빡입니다. 오빠가 날 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성재는 영나에게 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엄마가 너한테 가족 얘기하면서 죄책감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야. 너 흔들리지 마.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표정이 딱 하나였습니다. 결심. 성재는 그 결심이 꺾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게. 너는 내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 해. 이 만남은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은 알게 됐죠. 영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성재는 이 싸움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 아침 식탁이 차려졌는데도 영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늦잠이겠지 하는 표정을 유지하지만 눈이 먼저 흔들려요. 반면 박진석은 바로 눈치챕니다. 이 집에서 예고 없이 빈자리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박진석은 짧게 묻습니다. 영나 어디 갔어? 고성이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벌어요. 아마 기분이 상해서 잠깐 나갔나 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바로 끊습니다. 비서실장 불러. 지금. 박진석은 감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통제로 찾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휴대폰 위치, 그리고 지환의 동선까지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결론이 나와요. 지환이 관리하던 영나 작업실 쪽입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정해요. 내가 직접 간다. 고성이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작업실은 영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영나가 엄마의 통제 밖에서 숨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박진석이 거길 밟는 순간 영나는 더 깊게 반항할 수밖에 없어요. 박진석이 영나 작업실을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방안을 한번 훑고 목소리 낮게 화를 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영나는 겁먹은 척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처음으로 자기 말을 합니다. 저 잠깐만 나와 있고 싶었어요. 박진석은 그 한마디가 더 화가 나요. 그에게 잠깐은 선택이 아니라 허락받는 겁니다. 내가 허락했나? 그리고 박진석은 결정타를 던집니다. 당장 들어가. 지금. 영나는 버텨보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왔다는 건 대화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지화는 영나를 몸으로 막아줄 수가 없어요. 지화는 직원이고 박진석은 고용주의자 영나의 아버지니까요. 지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영나에게 눈빛으로만 말합니다. 지금은 버티지 마. 살아서 빠져나가야 해. 영나를 데리고 나오면서 박진석의 확신이 굳어요. 영나가 단순히 삐진 딸이 아니라 이 집 규칙을 거부하는 딸로 바뀌었다는 확신. 그리고 이때 박진석 머릿속에는 답이 하나뿐입니다.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 집안에서 그 장치는 늘 같았어요. 우진은 학업, 성재는 직책으로, 그리고 영나는 결혼. 성재가 부산으로 내려간 건 우진을 찾으러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진이 서울병원에서 혼자 퇴원 처리까지 했고 동우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잡아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사람 눈을 피하려고 은호랑 우진이 둘이 아는 곳, 영인이네 펜션에 잠깐 몸을 숨겼다는 것까지요.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골목 끝 오래된 펜션 간판이 흔들렸어요. 성재는 차에서 내리기 전 한 번 더 휴대폰을 봤습니다. 은호한테서 온 메시지는 짧았어요. 부사장님, 지금은 조용히만 부탁드려요. 성재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어 한마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펜션 복도는 조용했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우진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멀쩡한 얼굴이었는데요. 그 멀쩡함이 더 위험해 보였죠. 아픈 사람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성재가 먼저 말합니다. 도망친 거냐고는 안 묻겠다. 대신 확인만 하자. 이거 내가 선택한 거 맞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요. 형, 내가 결정했어.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게 두기 싫었어. 성재는 그 말에 감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꺼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한다며. 어머니가 곧 너를 찾아낼 거야. 계속 숨어 지낼 수 있겠어?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해. 성재가 낮게 웃었어요. 난 버틴다는 말이 제일 싫다. 너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잠깐 정적이 흘렀고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가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 내 계획은 존중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혼자 움직이지 마. 연락 끊기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다 엎어. 우진이 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성재가 딱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 편이야. 우진은 울지 않았지만 그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성재는 바로 다음 걸 확인합니다. 병원 일정은 언제니? 내일 오전이야. 성재가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동선 내가 정리한다. 너는 오늘은 여기서 잠만 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였어요. 부사장님 괜찮아요? 성재는 창밖을 한번 보고 짧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성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잡았어요. 지켜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서울,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우진이 사라졌고 은호는 더는 겁먹지 않았고 성재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박진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함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화내는 건 막을 수 있어도 조용히 확인하는 사람은 막기 어렵거든요. 고성이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빠르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만 해. 우진이 어디로 옮겼는지부터 확인해. 그리고 은호. 그 여자 주변 동선도 같이. 상대가 머뭇거리자 고성이는 숨을 한번 삼키고 더 단단해집니다. 조용히. 티나면 끝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고성이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잡아야 해. 그 말은 계획 같았지만 사실은 다급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시간을 잃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확신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성재가 어머니와 눈을 피하고 말수가 확 줄어든 것. 고성이가 사소한 질문에도 유난히 빨리 웃고 넘어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 이야기만 나오면 고성이가 먼저 말을 정리하려는 그 습관. 박진석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묻는 척합니다. 우진이 미국은 좀 어때? 연락은? 고성이는 준비된 미소를 꺼냈어요. 어제도 통화했어. 공부하느라 바쁘다더라.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면 더 바빠지겠네. 고성이가 미세하게 멈춥니다. 박진석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부드럽지만 어딘가 확인하는 사람의 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비서실장에게 아주 짧게 말해요. 한 번만 확인해봐. 최근에 우진 관련해서 이상한 움직임 없었는지. 비서실장은 잠깐 멈칫하지만 박진석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진석 방식이었어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료를 모으는 사람. 그리고 그 작은 지시 하나가 고성이의 숨통을 더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영란은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온 뒤 방문을 닫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울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요. 그런 영라방에 들어온 건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큰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영라가 제일 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을게. 지금 내가 아는 것만 말해줘. 영란은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얘기해요. 엄마 금고 있잖아. 집에서 엄마가 제일 예민해지는 곳. 나는 비밀번호까지는 몰라. 근데 엄마가 그쪽만 가면 말투가 달라져.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고 나면 결정이 너무 빨라져. 알았어. 성재는 짧게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방식으로 해. 대신 내가 다시 끌려가진 않게 내가 막을게.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커집니다.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문을 열자마자 결론부터 꺼냈습니다. 영라, 결혼 날짜 잡는다. 더 이상 말 섞을 일 없게. 영라가 굳은 얼굴로 묻습니다. 왜요? 제가 웹툰 한다고 해서요? 박진석은 감정을 숨기지도 않아요. 그딴 걸로 집안이 흔들리게 둘 수 없다. 소문이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알지? 고성이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입니다. 딱 엄마 역할처럼 보이게요. 영라야, 엄마도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일단 정리부터 하자. 그 정리라는 단어가 영라를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정리요? 전 사람이에요. 정리할 물건이 아니고.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나섭니다. 아버지, 영라가 싫다고 하잖아요. 박진석은 성재를 보며 낮게 말해요. 너는 내 일이나 해. 내 집안일에 감정 섞지 마. 성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정면으로 막으면 오히려 박진석이 속도를 올릴 걸 알았어요. 박진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가 커질수록 더 빨리 밀어붙이는 사람. 영란은 결국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는데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딸이 아니었어요. 저 결혼식장에 끌려가도요. 제 마음까지는 못 가져가요. 박진석은 그 말에 화를 내지 않고 차갑게 자릅니다. 마음은 내가 갖고 있어. 몸은 집안이 갖는다. 고성이는 그 순간 영라의 눈빛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이 딸은 이제 예전처럼 통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영라가 지금 엄마 없이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제가 끝나는 순간 고성이의 세계는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성재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딱 2통의 연락을 남깁니다. 은호에게는 짧게. 우진, 내가 지킬게. 지역에게는 더 짧게. 도움 필요해. 자료 쪽?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라는 걸요. 영나가 알려준 금고라는 키워드, 은호가 쥔 기록이라는 무기, 그리고 지역이 붙으면 훨씬 빨라지는 정리 능력. 각자 역할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낯선 번호가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의 보고였어요. 찾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바다 근처 펜션 쪽입니다. 고성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해요. 확실해? 사진 있어? 잠깐의 정적 후 상대가 말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도 확인됐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삼킵니다. 누구? 상대가 조용히 답해요. 박성재 부사장입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진 문제는 아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걸요. 고성이는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 결국 너까지 그쪽이구나. 고성이의 얼굴에 미소도 없고 분노도 없어요. 대신 딱 하나 결심한 사람의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예상 스토리 전개는 부산으로 향하는 검은 차, 영나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는 박진석, 그리고 조용히 자료를 모으는 성재 지역 은호, 그리고 무언가 의심을 품은 박진석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드라마틱한 예상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